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치열한 경쟁 시대에 자신을 디자인할 수 있는 책 속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 나우 HRD의 이주연 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주연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다면요. 각자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진화 심리학자의 한국 사회 보고서 본성이 답이다입니다. 네. 이 책의 저자이신 전중환 교수님은요, 진화 심리학자이며 경희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 중이십니다. 네. 오늘은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진화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중환 교수의 진화 심리학자이며 경희대학교 교수이신데 본성이 답이다 이런 책을 중심으로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네,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왜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가입니다. 네.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접하는 뉴스 중에 하나가요, 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일어나는 왕따, 폭력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학교 폭력이요,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만 급증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청소년들 사이에 강자가 약자를 지속적으로 해코지하는 행동은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회에 관철되었다고 하는데요.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북극의 에스키모족이나 아마존의 야노마미족에서도 아이들은 또래를 괴롭힌다고 합니다. 네. 고대 중국과 그리스, 중세 유럽에서도 학교 폭력은 흔했다고 하는데요. 학교 폭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연구자들은 매년 전 세계 청소년들의 10%가 학교 폭력에 시달린다고 추정합니다. 네. 무려 1억 명에서 6억 명의 청소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비단 현대의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예전부터 그리고 전 세계에 공통된 문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진화 심리학자인 저자에 의하면요, 학교 폭력은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한 적응이라고 말합니다. 네. 다른 영장류의 새끼들처럼 아이들은 또래 집단 내에서 자신의 힘, 지능, 운동 능력, 용감함 등을 친구들에게 과시함으로써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네. 우열순위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어떤 아이들은 자신보다 명백히 약한 친구를 골라서 매일 되풀이해서 괴롭히는 방안을 택한다고 하는데요. 학교 폭력은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을 끈덕지게 괴롭힐 만큼 강하고 억센 사람임을 널리 광고하여 결국 또래 집단 내에서 가해 학생의 지위를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사실은요, 가해 학생들이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학생일 거라는 선입견과 달리 실제로 여러 연구는 진화적 설명을 뒷받침한다고 하는데요. 네. 가해 학생들은 대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주 건강하며 피해 학생들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며 반 친구들이나 교사 사이에 인기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본다면 가해 학생들이 왜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이해 없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일벌백계만 강조하는 것은 교과적인 예방책이 되기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가해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득은 그대로 놔둔 채 들키면 크게 혼난다고 엄포를 놓는 격인데요. 네. 어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더 교묘하게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만 더 늘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진화 심리학자는 학교 폭력에 대한 해결방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진화적인 관점을 저자는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자 어떤 학생들은 학교 폭력이라는 파괴적인 경로를 택한다고 말합니다. 네. 따라서 가정이나 학교는요, 학생들이 같은 목표를 보다 건설적으로 달성하게 해주는 대안 경로를 택하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학교에서 남학생들끼리 경쟁적인 스포츠를 즐길 여건을 충분히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남학생들이 또래에 대한 폭력보다는 경쟁적인 스포츠 활동에서 자신의 힘과 운동 능력, 용감함을 친구들에게 과시하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건설적인 방식으로 높이는 길을 택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경쟁적인 스포츠를 통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전한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거 참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이 책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아빠와 아이가 자주 어울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요즘 아빠와 아이들이 어울려서 여행을 가거나 시간을 보내는 예능 프로그램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는 지극히 평범하고 별것도 아닌 모습에 사람들이 뜨겁게 반응하는 까닭은 아, 무엇일까요? 네. 저자에 의하면요. 아버지의 자식 돌보기는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싱겁기는커녕 아주 유별나고 독특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5,400여 종에 달하는 포유류 가운데 수컷이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종은 고작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 네. 특히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인간 등이 속하는 유인원 무리에서 아버지도 자식을 열심히 키우는 종은 오직 인간뿐이라고 아, 합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침팬지는요, 인간과 유전자가 98% 이상 겹치지만 침팬지 수컷은 누가 자기 자식인지도 모를 뿐더러 평생 자식과 어울릴 일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다고 합니다. 자식을 아끼고 돌보는 성향에서 아버지들 간의 차이가 매우 심한데요. 음. 자식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다른 아버지는 자식을 돌보긴 하지만 조금 미적지근한 감도 있다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아버지는요. 자식을 일절 돌보지 않아서 자기 핏줄임이 분명한 갓난아기에게도 분유 한 통 사주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네. 부성의 편차가 사람마다 크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영장류를 통틀어서요, 이처럼 부성의 개인차가 심한 종은 우리 인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영장류 학자들이요, 전 세계의 침팬지들을 이잡듯이 뒤지더라도 새끼를 품에서 어르고 있는 침팬지 수컷은 결코 찾아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 네. 반면에요, 인간 남성들에서는 자식을 전혀 안 돌보는 이부터 극진히 돌보는 이까지 가지각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즉, 인간 남성은요, 친자식이 확실할지라도 자식에게 사랑을 쏟아붓게끔 날 때부터 확정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저자는요, 아버지를 딸 혹은 아들 밥으로 만드는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는 아이와 가까이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유아와 밀착해서 시간을 보낸 아버지의 몸속에서는요,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허허. 황제 펭귄이나 산비둘기 같은 동물에서 자식에 대한 수컷 보살핌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플로락틴 호르몬이 아버지의 혈류에서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 네. 재미있는 사실은요, 플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는 반면에 외간 여성과 바람을 피우게 하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감소해서요, 부부간의 금실이 더 좋다워진다고 합니다. 네. 한 연구에서는요, 유아를 단 15분 안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버지의 몸속에 플로락틴 호르몬이 유의미하게 증가함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네. 아이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더 오래 할수록 과거에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많을수록 아버지 체내의 플로락틴 호르몬은 그만큼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거 참 흥미롭군요. 그러니까 아이와 직접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가정 내 행복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아버지가요, 예. 일부러라도 아이와 어울리는 시간을 자주 보내면 당연히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육아에 서툴기도 하지만 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버지와 아이가 자주 함께 하다 보면
점차 행복한 변화가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네. 물론 여기에는요, 일찍 퇴근해서 아이와 자주 놀아줄 수 있도록 매일 밤늦게까지 직장에 매여 있게 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병행되어야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진화 심리학자 전중환 교수의 본성이 답이다라는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주시죠. 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누구나 있습니다. 네. 이때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 지금까지 나우 HRD의 이주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군가 한 곡 듣겠습니다.